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 채널의 릭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구매한 갤럭시 S9 플러스와 형제뻘이라고 할 수 있죠. 노트 8 그리고 아버지뻘이라고 할 수 있는 S8, 이렇게 세 가지 기계를 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상위 랭크 게임 세 가지, 좀 고사양이면서 그래픽이 좀 화려한 그런 게임들을 같이 구동을 하면서 어느 핸드폰이 가장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임은 지금 장안의 화제인 검은 사막입니다. 일단 노트 8과 그 다음에 S9 플러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이 약간 달랐는데 S9 플러스의 이 엄청난 퍼포먼스로 금세 로딩을 완료해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칩셋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8이 시작 화면을 띄웠고요. 근데 저희가 리뷰함에 있어서 문제를 발견한 게 요 캐릭터 선택 창에서,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캐릭터가 노트 8에서는 안 그런데 S9에서는 지금 되게 버벅거리고 있어요. 자, 양쪽을 다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보이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여기서 발견을 했죠.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는 똑같은 와이파이, 그리고 배터리 잔량, 그리고 밝기, 블루투스 세팅, 램 저장 공간 등등을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칩셋, CPU가 좋으면 사실 S9 플러스가 더 좋았으면 좋았지, 노트보다 더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하면서 세팅 값을 좀 바꿔 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게임 자체가 워낙 큰 파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플레이를 시켜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트 8, 노트 8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캐릭터가 S9 플러스에선 되게 뚜둑뚜둑 끊기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테라 M, 이거 용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검은 사막처럼 이 양 두 폰에 전혀 깔려있지 않았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했고, 구동 자체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S9 플러스가 훨씬 빠른 로딩 속도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또다시 그래픽의 이슈가 됐는데, 캐릭터 모션 보시면 노트 8이 S9 플러스보다 훨씬 좀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검은 사막보다는 훨씬 덜한데 확실히 뭔가 저희가 세팅값을 잘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S9 플러스가 초기 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끊김이 좀 심하고,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면 좀 다를까 싶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모든 처리 속도 자체는 상위 칩셋을 가지고 있는 S9 플러스가 빠릅니다. 영상을 재생하는 거나 아니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것들, 어쨌든 간에 S9이 항상 우위에 있었고요. 근소한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체감되는 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캐릭터도 보시면 이 뛰는 모습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배경화면이나 그림자나 뭔가 모션 이펙트가 노트 8에 비해서 S9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순한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설정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보시면은 밝기나 액정의 색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픽 자체가 좀 뚜둑뚜둑 한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괴물의 근육이나 아니면 움직임 모양, 혹은 칼 휘두를 때 그런 효과들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설치되지도 않았던 프로그램,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세팅값이 같은 두 핸드폰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됐고, 정말 그런 거면 S9이 S8 혹은 노트 8보다 더 별로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실 칩셋 속도가 좋다고, 벤치마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국 찾아낸 해답은
환경 설정이 있었습니다.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니까 저희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설치될 때부터 이미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 노트8 같은 경우는 최상위 옵션이 되어 있는데 S9 같은 경우는 최상위 옵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설정을 누르면 설정 주의라는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무려 6기가 램에다가 사실 뭐 따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저런 부족함이 뜬다고 하니까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세팅을 하니까 일단 넘어가긴 했어요, 창이. 그래서 세팅을 했더니 이제 노트8과 S9의 어떤 퍼포먼스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트8보다 S9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 직전에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저렇게 세팅값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노트8도 설정하지 않았는데 최고 품질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우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S8이랑 비교를 했는데 S8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사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문제는 S9이 왜 최고급 사양이 아니라 뭐 보통 사양 혹은 뭐 절전 모드 혹은 이제 뭐 최적화 이런 모드로 설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설정 바꾼 후에 두 게임의 퍼포먼스, 두 핸드폰의 퍼포먼스는 아주 큰 차이가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처리 속도 자체는 S9 플러스가 훨씬 빠르지만 그래픽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게임 자체의 어떤 로딩이나 구동에 있어서는 크게 뭐 노트8보다 S9이 훨씬 우세하다 그런 느낌은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둘 다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래픽 자체도 그래픽이 우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문제없이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번 자동 사냥을 한번 돌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게임 리뷰를 한 두세 개 하다 보니까 발견한 재밌는 사항이 요 이제 발열이었는데요. S9 같은 경우는 발열이 아주 미미하게 느껴지는 반면 노트8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열이 느껴졌던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9 같은 경우는 아예 OS가 설계가 될 때 뭐든지 절전형 혹은 뭐든지 효율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열이 없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오버히트라는 게임을 구동을 시켰는데 요것 또한 뭔가 화면은 노트8이 빨리 넘어가서 요건 반전이 있나 했는데 역시 반전이 없는 드라마. 노트8이 살짝 빨리 구동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S9 플러스가 더 빨리 게임을 불러냈습니다. 오버히트 같은 경우는 뭐 테라 M보다는 큰 용량을 차지하진 않았는데 뭐 이것 또한 엄청 무거운 게임이라 일단은 저희가 그래픽 설정을 바꾼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설정 환경창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OT나 아니면 저렇게 뭐 튜토리얼 하는 거를 다 지나갈 동안 게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끊기고 뚜둑거리는 그래픽으로 되게 힘든 튜토리얼을 했죠. 약간 멀미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트8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잘 됐는데 이게 또 프레임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촬영 기기의 문제인지 막상 촬영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니까 막상 찍을 때 그런 부담스러운 느낌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설정으로 플레이를 해보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림자나 모션이나 아니면 뭐 특수효과나 이런 면에서 S9 플러스가 되게 약해 보였어요. 이미 머릿속에 이제 설정이 다르게 돼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튜토리얼을 마치고 설정창을 찾아서 튜토리얼이 너무 길었어요. 이 게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시작할 때 설정을 하게 해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왜 바로 튜토리얼로 넘어갔을까요? 아예 시작할 때 뭐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래픽 뭐 이런 걸 해주면 핸드폰이 고장이니 뭐 초기 불량이니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점은 게임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갤럭시 측에서 뭐 OS를 좀 업데이트 해줘도 괜찮고. 자, 그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니 역시나 마음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 8은 이제 뭐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S9은 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최상으로 맞췄더니 가능은 하더라고요. 경고창이 뜨긴 떴는데 경고창을 띄우면서 안 해주는 약간 그런 심보일까. 일단은 그래픽적인 요소나 아니면 추가적인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다 동일시하게 맞췄고,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바뀐 설정으로 게임을 구동을 했더니 심지어 게임 구동하는 느낌조차 빨라졌어. 기분 탓인가요? 자, 이랬더니 S9 플러스가 노트 8과 큰 차이 없이 원활한 그래픽 작업으로 아주 고퀄이라고 하면 되나? 고퀄리티?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효과 자체는 노트 8이나 S9 플러스나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게임을 거쳐가면서 느낀 점은 구동 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거는 확실히 노트 8보다는 S9 플러스가 빠른데 게임 자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약간 번외판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S9의 뭐 앞바버린 S8, S8과 함께 검은 사막을 구동시켜 봤습니다. S8 같은 경우도 노트 8과 동일하게 뭐 같은 와이파이에 같은 밝기, 배터리 모드나 뭐 당연히 멀티태스킹 창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같은 기준에서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구동 속도는 아무래도 칩셋 차이가 벌써 뭐 1년이 넘었는데 그거는 극복하지 못할 거고요. 노트 8도 후달리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사실 S9 플러스가 더 막 그래픽이 엄청 잘 돌아가고 엄청 더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S8도 보시다시피 잘 돌아갔어요. 그래픽 나쁘지 않고 게임 끊기는 것도 거의 없었고, 원활한 게임에는 사실 S8이나 S9이나 뭐 그닥 큰 차이는 없더라. 다만 게임을 불러들이는 그 속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S9이 우위에 있어 보였고요. 그 게임 속도만, 게임 그래픽만을 위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 로딩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랬던 뭐 문제라든지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S9으로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